네, 안녕하십니까. 고정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 반성문 탄원서 참 어릴 때 많이 써보긴 했는데, 그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또는 기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반성문 탄원서를 많이 씁니다. 반성문은 그야말로 내가 어떤 이 일을 음주운전을 한 것을 반성한다는 취지고요. 탄원서는 주변 지인분들께서 탄원한다, 선처를 바란다는 어떤 거예요. 저는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님 그 반성문 탄원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양식 좀 보내주세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양식도 보내드리긴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스스로 한번 써보시기를 권유를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에 박혀있는 내용으로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읽는 사람들이, 왜냐면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전형적인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읽어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한 장짜리 정말 몇 줄 안 되는 반성문 탄원서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때로는 또 길 수 있긴 있겠죠. 그래서 저는 형식보다는 내용 또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반성문 단원서를 직접 한번 써보시라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는지 좀 더 제가 한번 상세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반성문은 언제 쓰느냐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언제 쓰느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럴 때 반성문 하나 써서 조사받으시고 경찰관한테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재판을 가시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재판 받기 전에 미리 재판 날짜가 통상 한두 달 전에 통보되잖아요. 그럼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미리 한 번 쓰세요. 반성문 쓰셔가지고 변호사 선임되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또는 내가 변호사 선임되지 않았다면 미리 재판부에다가 우편 봉투에다가 내 사건 번호, 그 다음에 그 지방법원 주소 써가지고 발송하게 되면은 알아서 다 그 판사님한테 다 전달이 됩니다. 어느 정도 쓰는 게 좋을까요? 자주, 빈도는 하루에 한 번씩 쓰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읽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매일매일 반성문 쓴다. 경우에 따라서 너무 형식적으로 보일 여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유해 드린 것은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에서 한 2주일에 한 번 정도를 권유를 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1주, 2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쓸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어떤 내용이 좋을까요? 한 번에 다 쓰는 것보다는요, 하나에 한해서 스토리를 좀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 가지 중복된 내용이 안 생기기 때문에. 때로는 내 성장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다, 그죠?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 그 다음에 때로는 또 최근의 어떤 그런 내 삶의 어떤 주변 상황들. 내가 이 사건을 음주운전을 한 이후로 어떻게 하루를 살고 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운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직장이든 아니면 육아든 아니면 또 사회생활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반성하고 있다. 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왔어요. 공소장 날라왔어요. 아니면 경찰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어요. 그거를 받고 내가 어떠한 생각이 들었다. 재판을 했습니다. 오늘 판사님 오늘 재판을 하고 왔습니다. 재판을 보았을 때 내보다 앞선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나의 심정은 어땠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이런 절차가 진행될 때 저의 심정은 어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고 결과 다가왔습니다. 판사님 이제 선고 결과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판사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사, 법원에 또는 경찰에 편지를 쓴다 생각하시고 그런 내 마음을 적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량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장 정도, 1장에서 2장 정도, 3장 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 읽기가 힘듭니다. 그죠?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형식도 중요하고 또 내용도 중요하고 길이도 중요하고 시기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장에서 2장 정도 좋지 않을까. 너무 악필인 경우에는 타이핑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한 수준이시라면, 읽을 수 있다면 자필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에 날짜, 이름 설명하시고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날짜 설명, 이름을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물론 누군지는 알지만 그래도 형식상으로는 내용 쓰시고 마지막에 날짜, 그 다음에 홍길동 사인, 아니면 도장. 탄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하신 거, 받는 사람을 잘 쓰세요. 경찰 조사 받으러 갔다. 그러면 누구누구 경찰서장 귀중. 이번에 검찰 단계에서 검사님한테 쓰네요. 존경하는 검사님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 검사님 귀하, 또는 누구누구 검찰청 검사장 이렇게 씁니다. 누구누구 검찰청 귀중, 이런 식으로. 법원 단계에 왔어요. 형사재판, 창원지방법원, 아니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몇 단독 귀중, 이렇게. 마지막에 받는 사람, 그죠? 존경하는 판사님, 존경하는 수사관님, 존경하는 검사님,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찰, 검찰, 법원 단계라면 거기에 맞춰서 받는 사람이 읽도록 거기 쓰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탄원서는 누구냐? 탄원서는 내 주변인들, 그죠? 주변인들. 통상적으로 나의 가족들이 쓰는 경우도 많고, 직장 전우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직장으로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음주운전 사실을 굳이 내가 여러 사람한테 밝히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굳이 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받아오라, 많은 사람들 알려가지고 받아오세요라고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받는 게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탄원수의 개수에 따라가지고 선처가 더 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살피시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반성문과 또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탄원서를 쓰시라. 탄원서도 자필로 쓰면 좋긴 좋은데 또는 어떤 경우에는 한 장을 써가지고 연명부 있잖아요. 왜? 우리가 흔히 무슨 서명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장을 쓰고 쭉 연명으로 받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탄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누구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평소에 살아왔다,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들도 이 사람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겠다. 판사님께서 선처해달라. 검사님 선처해달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런 큰 틀이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반성문 언제 어떻게 쓰는 게 좋느냐, 그 다음에 탄원서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반성문 탄원서가 이걸 통해서 사건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는 재판부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 반성문을 적당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쓴 것보다는 쓰는 게 좋고 쓸 때는 적정한 어떤 그런 내용과 또 적정한 빈도, 적정한 양으로 쓰시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